사남 유튜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트럼프형의 BBB, The One Big Beautiful Bill. 자, 여러분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내놓은 One Big Beautiful Bill, 말 그대로 크고 아름답다는 법안인데 이 정말 아름다운 법안일까요? 아니면 이게 앞으로 우리의 투자와 경제와 관세와 모든 것들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요? 자, 여러분들에게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직까지는 인플레이션이 오지는 않았지만 미국은요, 사실 병원비가 심각한 나라죠. 병원비 보면서 한숨 쉬고 그런 고민을 가져가는 나라인데, 이런 미국의 병원 관련된 부분, 미국의 소시민들의 재정 관련된 부분에서 고민을 심각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우리의 투자를 윤택하게 해줄 수도 있는 법안, 그 어떤 법안이 이번에 나타났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2025년 5월 22일 자, 워싱턴 DC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1100페이지 어마어마하게 One Big Beautiful Bill, 이 엄청난 법안이 하원에서 아슬아슬하게 215대 214표 단 한 표 차이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아슬아슬했으면 여기에 대해서 야, 이게 통과가 돼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정도로, 저도 통과가 되는데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법안이었는데, 일단 이 법안을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신용카드 한 장으로 내가 원하는 모든 법안을 통틀어서 넣은 뷔페 같은 모든 메뉴를 뽕짬뽕 시킨 법안,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자, 근데 중요한 게 결국 이렇게 어마어마한 법안을 카드로 긁으려면 결국 누군가는 계산서를 받아야 됩니다. 이 계산서를 누군가가 받아들일까? 여기에 포함된 메뉴는 무엇인가? 이 세금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하나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을 줄이고 싶은 마음은 사실상 다들 동의를 할 겁니다. 뭐 다들 당연히 내가 만약에 일하면서 팁을 받았거나 아니면 내가 늦게까지 근무하면서 오버타임으로 근무하면서 초과 근무로 근무하면서 야근하면서 거기서 받은 돈에 대해서 세금 면제를 포함하고 싶은 건 너무 당연할 겁니다. 근데 이 법안이 이걸 포함하고 있어요. 바로 팁과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한 세금 면제, 자녀의 세액공제 증액까지 달콤한 유혹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어요. 세상에 공짜 메뉴는 없고 어디선가 이 숨겨진 대가를 지불하게 될 텐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번 법안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 세금을 줄이고 서비스를 더 줄인다라는 법안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일단은요, 2017년에 원래 트럼프가 감세 정책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1기 때 트럼프의 감세 정책이 발표가 됐었고, 이런 부분들을 연장을 시키는 내용이 포함이 됐고, 여기에다가 방금 말씀드린 팁과 야간에 대한 비과세, 자동차 할부 이자 비과세, 자녀 세액공제 최대 $2,500 증액 등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사실 자녀들한테 매년 $2,500씩 돈을 보태주는 사람이 많지는 않긴 한데, 일단 이런 부분들이 포함된 거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파격적인 세금 감면이야말로 사람들의 생활을 윤택하게 만들고 소비를 늘리고 일자리를 팡팡 늘리고 기업 투자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이다. 그리고 기업이 늘어난다면 일자리를 어마어마하게 만들면서 다 같이 잘 살게 되는 지름길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번에 트럼프가 자신의 트루스 소셜에서 얘기를 했었죠. 그렇지만 일단 이렇게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보시게 되면, 야, 나는 일단은 내가 있는 임기 동안 파격적인 경제 호황을 가져오겠다. 유동성을 늘려서 더 많은 투자를 하게 만들고 그 많은 투자는 일자리의 창출로 이어질 것이다 라는 내용인데, 이 아름다운 약속 뒤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저와 함께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 같이 먼저 보게 되면은요, 메디케이드 예산 먼저 봐야 될 것 같은데, 메디케이드라는 게 뭐냐면은 지금 당장 돈을 못 버는 사람들을 미국 정부에서 보조금을 대줘가지고 이 보조금을 통해서 보험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정책입니다. 한마디로 저소득층을 위한 보험 정책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은 메디케이드 같은 경우는요,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7천억 달러에 해당하는 삭감을 받게 됩니다. 만약에 이게 950조 원이나 삭감을 받게 될 경우 당연히 남부와 중서부의 많은 병원이 문을 닫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알리바마, 미시시피, 워스트버지니아처럼 전반적으로 저소득층이 많은 지역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실제로 웨스트버지니아의 간호사들에 의하면
이런 인터뷰가 많았습니다. 일단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많은 간호사들이 잘려나갈 것이고 많은 병원들이 문을 닫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한 860만 명에 해당하는 의료보험이 사실상 삭제될 위기에 처합니다. 일단 지금 당장 저소득층이 지금 저 보험을 쓰는 이유는 지금 당장 내가 직장을 구할 수 없기 때문인데 이 직장을 구해야 된다는 조건이 붙게 되면서 860만 명에 해당하는 의료보험이 위험에 처하고 스냅의 삭감으로 인해서 이 스냅이 뭐냐면은 저소득층을 위한 식료품 지원 정책인데 이 식료품 지원 정책도 500만 명이 못 받게 된다라고 얘기가 전달이 됐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저소득층 니네 일해라,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마라. 사실 직장을 못 구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는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 있는 정책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부자들한테는 전반적으로 감세안을 만들고 반대로 돈을 못 버는 사람들 기준으로는 너네들에 대한 지원을 깎겠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요것뿐만이 아니죠. 이민정책도 확 달라지게 되게 됩니다. 일단 이민정책 같은 경우는요. 국경장벽 건설에만 약 500만 달러 정도가 투입이 될 예정이고요. 추방전담 인력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건 애초에 트럼프가 예전부터 약속해왔던 부분들인데 일단 여기에다가 추가된 부분들이 하나가 생겼습니다. 원래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죠. 장벽 건설이랑 추방 전담 인력 늘어나는 건 알고 있었겠지만 망명 신청하는 난민들에게는 이제 앞으로 수수료를 받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수수료는 돌려받을 수 없는 금액이 되게 되는데 간단하게 정리하면 목숨 걸고 피난 온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이 수수료를 내야 되고 이 수수료를 내더라도 여러분들이 통과된다는 보장이 없고 여러분들 돈이 없으면 미국에 오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목숨을 걸고 피난을 왔지만 여러분들이 일단 돈을 내고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 미국 정책에 미국의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 분이라면 저희가 여러분들을 받아들일 의무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아무래도 진짜 필요한 피난민들은 받지 않겠다라는 정책이죠.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트럼프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 미국 이기주의의 가장 중요한 쟁점을 알려주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이민 정책에 전반적으로 찬성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사실 난민을 받아들이는 거 저도 좋아하지는 않기는 한데 저렇게 부자들만 받아들인다라는 정책은 또 신박하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리고 국방 예산 증액. 이런 부분도 어마어마하게 증액하게 되게 되죠. 골든돔이라는 신형 미사일 발표를 얘기를 했고, 초기 자금으로만 약 250억 달러에 대한 부분들을 지원하면서 군 현대화와 최신 군함 건조에도 수십억 달러씩 쓰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여기에 최신형 F-35 전투기와 잠수함 건조 계획도 포함이 돼 있으며, 물론 일단 트럼프 쪽은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이게 다 국방력을 강화하고 국경을 튼튼하게 하는 건데 이게 당연히 나라를 지키는 투자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할 텐데 당연히 국가 안보가 튼튼해야 경제가 발전하는 게 맞기는 하죠.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돈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다. 아니 여기서 감세하고 여기서 돈을 줄이고 지금 국방 예산 증액에 돈을 쓰는데 이민을 막는 데도 돈을 쓴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감세안까지 진행을 하고 특히 이번에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게 주지방세 공제한도가 있죠. 이게 공제한도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세금을 낼 때 야, 내가 이번에 집 사는데 이자로 한 50만 불 냈으니까 여기에서 한 10,000달러 빼줘라는 게 약간 이런 공제한도 같은 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공제한도가 원래 1년에 10,000달러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거를 앞으로 40,000달러로 크게 올리면서 고소득층에 유리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 중에서 제가 있는 도시는 사실 굉장히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저는 사실 라이트업 할 게 많은 사람이고 어쨌건 고연봉층에 속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조금 저 같은 경우는 이득을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뉴욕이나 캘리포니아 같은 주의 부유층에게 혜택이 집중이 될 거고 이런 것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결국 감세안이 이렇게 감세된 돈을 주식 투자를 할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요거를 통해서 투자 활성화를 가지고 올 수는 있겠지만 문제는 이게 결국 미국의 돈을 어디서 메꾸냐입니다. 일단 여기에 대해서 신뢰도 높은 의회 예상국의 분석이 있습니다. 이제 CBO라고 있는데 얘네가 분석한 수치에 따르면
이번 법안이 시행이 될 경우 세금 감면으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만으로 10년간 국가 부채가 약 3조 8천억 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전체 순부채 증가는 최소 2조 달러가 될 것 같다. 약 거의 한 3천조 원에 해당하는 순부채 증가가 10년 동안 나올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트럼프가 자신의 임기 동안은 오케이 투자 활성화 돈 뿌려 하지만 바이든을 비판했던 정책을 그대로 가져가면서도 동시에 세금안에 관련해서도 야 여러분들 돈 안 내도 돼라고 하면서 부자들의 이득에 집중된 혜택으로 가게 된다라는 내용인데, 사실상 이게 바이든의 정책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바이든의 정책은 방식이 다를 뿐 똑같은 내용이긴 했거든요. 제가 이거 조사를 하면서 좀 깨달은 내용인데, 어쨌건 바이든 같은 경우도 지금 당장을 희생해서 미래를 가지고 오는 정책, 지금 당장의 손실을 감면하더라도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하다라는 느낌이었는데, 근데 트럼프는 미래를 희생해서 지금 당장 감세를 통해서 지금의 유동성을 늘려서 지금 당장에 우리가 풍부한 유동성을 늘려서 미래의 손실을 가져오는 선택을 하는 거고, 어느 곳이 정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양쪽 다 그렇게까지 좋아 보이진 않아요. 어느 정도 균형성을 이뤄야 되지 않을까. 좀 전반적으로 둘 다 좀 적절히 섞은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이러한 정책이 실행이 된다라면 고소득자를 포함한 사람들에게는 전반적으로 굉장히 유리한 정책이 될 것 같고, 반대로 내가 미국에서 돈이 없는 저소득층이라면 의료보험도 없어져, 여기에다가 원래 받던 스냅도 없어져, 내가 식료품 지원도 없어져. 결국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부익부 빈익빈이 더욱더 늘어날 수 있는 법안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트럼프가 이제 목표로 하는 바는 GDP 성장률을 크게 늘리는 방안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번 법안의 GDP 성장률 효과가 트럼프는 5% 이상 성장할 거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번에 블룸버그의 경제 보고서는 좀 다릅니다. 이번 법안의 GDP 성장률 효과는 최대 1% 내외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공화당 같은 경우는 야 우리 예전에 TJCA 감세 때 받지 않냐? 우리가 옛날에 트럼프 1기 때 감세했더니 대규모 감세로 인해서 기업들이 신나게 투자해서 경제가 알아서 쑥쑥 컸다. 예전에 우리가 이 발표를 했을 때 실질적으로 GDP가 어마어마하게 성장했고, 이번 발표에도 GDP가 5% 이상 성장할 거고 일자리도 700만 개 이상 창출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블룸버그나 CBO를 포함한 전문가들은 사실상 지금 미국이 혼자 왕자가 돼가는 상황에서 관세 관련된 이슈도 있고 이미 적자가 높은 상황에서 너무 희망회로만 돌린다.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표결을 했습니다. GDP가 2034년에는 오히려 감소할 수도 있고 혜택은 상위 1%만 집중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번 법안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알아보기는 했는데요.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이번 법안의 주요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렸고요. 조금 여러분들이 좀 이해할 수 있게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것보다도 사실 굉장히 많은 디테일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여기 있는 스크린샷을 여러분들이 가져가셨다가 이걸 딱 카피 앤 페이스트 하셔서, 제가 이걸 다 갖고 온 거니까 직접 적은 겁니다. 요건 한 번만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시고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유사남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기 있는 비디오도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